습니다. 저는 지금 방문각에서 2차 노동법 강의를 하고 있는 유정수 노무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2차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저와 같이 하시게 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공지를 드렸지만, 오늘은 일단은 뭐 첫 번째 시간에는 노동법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노동법 기출 문제 분석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기출 문제 해설은 워낙 뭐 다른 강사님들이 워낙 다 많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똑같은 걸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최근에 이제 기출 문제가 어디서 좀 나왔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올해 이제 내년에 시험 볼 때, 내년에 32회 때 시험 볼 때 이런 부분에서 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를 뭐 예측할 수 있는, 뭐 사실 예측한다는 건 조금 어불성설이겠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감을 익히는 시간으로 요 주제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사실은 뭐 학습을 하거나 그런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혀 부담 가질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가볍게 들으시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인지하고 여러분들이 요 프로그램에 맞춰서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되는 거 아니고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공부 방법론이라고 해서 뭐 거창하게 얘기할 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제 공부 방법이라는 게 사실은 뭐 어느 방법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사실 뭐 공부 방법에 진리는 없죠. 예. 진리라는 건 없고, 내가 여러 가지 어떤 공부 방법들,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공부 방법들을 들어서 한번 해보고 시도를 해보고 나한테 맞는 것을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다 초심자이시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직 공부를 어떻게 할지, 책이 어떻게 될지, 내용이 어떻게 될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좀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막연함이 있으시겠지만은, 사실 이제 법학을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들. 물론 이제 우리 노무사 시험이 법학도 있고 이제 경영학 과목도 있고 1차에서 이제 경제학 과목도 있죠. 1차는. 근데 이제 이 보통 이제 2차 과목의 예를 들면은 노동경제학 있죠. 2차 노동경제학 있네요. 그렇죠? 저희 학원에 노동경제학 강의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얘기했는데, 2차 과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법, 경영, 경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제 법 과목이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노무사라고 하는 직업이 이제 노동법률을 다루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합격하시면 이런 거 안 봐요. 경영학이나 경제학은 다룰 일은 없으시고요. 다 이 노동법 위주로 여러분들 이제 보시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노무사 시험에서는 이 노동법이 배점이 가장 높죠. 150점으로 배점이 가장 높고, 사실 이 노동법은 노동법 1과 노동법 2로 이제 나눠지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노동법 1 75점, 노동법 2 75점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제 저희가 9월 3일날 4일날 이제 30일에 이제 그 2차 시험을 봤는데, 노무사 2차 시험이 이틀에 시험 보는 건 아시죠? 2일 동안 시험을 보는데요. 첫날하고 이제 다음 날이 있는데, 첫날에는 이제 노동법 시험 보고, 그다음에 인사노무관리, 그다음에 행정쟁송 보고, 그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이렇게 보죠. 근데 이 노동법이 사실 이제 2과목이기 때문에 총 이제 5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5과목. 그래서 이제 이 노무사 시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특히 노동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첫날에 노동법을 시험 봐요. 첫날에. 첫 시간에 보기 때문에 첫날 첫 시간에 노동법을 못 보면은 뒤에 거는 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내년 이제 그 시험장을 가시게 되면은, 아마 이제 2차 시험장 가시게 되면 첫날에 첫 시간부터 이제 나가신 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 40점 이상이 돼야 이제 꽈락이 없어야지 저희가 이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기준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 문제를 많이 놓쳤다거나 아니면은 쟁점을 잘못 잡았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은 합격하기는 힘들어요.
합격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첫날 첫 시간에 노동법을 잘 받아는 게 중요하고, 특히 노동법이 지금 말씀드린 150점이기 때문에 노동법의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노동법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되고, 사실 법학이라는 것이 사실은 공부하는 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생소하시고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법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조문이 있습니다. 조문. 법조문이라고 하죠. 법조문. 법조문을 여러분들 1차 공부하시면서 보통 이제 법조문을 많이 보게 되는데 2차도 기본적으로 법조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법학 과목은 법조문이 베이스가 돼야 돼요. 항상. 법조문이 베이스고 1차 노동법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 2차는 아무래도 판례를 많이 보게 됩니다. 판례를. 그래서 판례를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그 1년 동안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1년이잖아요. 이제 1년 동안 공부를 하시면서 보통 학원 커리를 따라가신다고 하면은 보통 학원 커리가 뭐 대부분의 학원이 다 똑같습니다. 여기 신림동에 있는 학원도 다 똑같은데 이제 GS 연기가 있고 GS 1기, GS 2기, GS 3기 이렇게 되는데 GS가 뭐의 약자인지는 아세요? GS. 왜 GS라 하지? 금성인가? 아니면은 뭐죠 이게? 예? GS 그룹 이런 거하고 전혀 관련은 없고요. GS가 뭐냐면 그룹 스터디의 약자예요. 그룹 스터디. 그래서 뭐 1기라고 연기라고도 하고 뭐 순환이라고도 합니다. 영순환, 1순환, 2순환 이렇게 하는데 보통 GS 연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기본 이론을 다룹니다. 기본 이론. 그러니까 노동법에 관한 기본 이론을 다루고요. 이 기본 이론에는 보통 이제 조문과 판례가 좀 들어갑니다. 조문과 판례들이 이런 것들이 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GS 1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때는 완전 이제 판례 위주로 공부합니다. 판례 위주로 공부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2차는 이제 케이스로 시험을 보는데 케이스가 이제 사례형이잖아요. 여기 사례라는 뜻인데 사례형에 대해서 케이스 문제에 대한 연습을 이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2차는 무조건 써야 되거든요. 써야지만 점수가 나가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케이스 문제에 대한 연습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기나 3기부터는 이때는 이제 시험이 임박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실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제 사실상 이제 실전 모의고사죠. 실전 모의고사인데 이때는 뭐 강사님마다 좀 달라요. 배점이. 그래서 50점에서 시험 50점으로 시험 보시는 분도 있고 75점으로 시험 보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요. 대충 요 사이에서 보통 시험을 보고요. 그다음에 GS 3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75점에서 이제 150점으로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이제 한번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모의고사가 있어요. 학원마다 최종 모의고사가 있어서 이때 이제 150점. 노동법은 150점이죠. 그래서 전과목 이제 시험을 봅니다. 전과목 시험을 실시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1년의 프로그램이 보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하는 거는 이제 GS 연기 이제 부분인데 보통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신림동에서 강의하면서 수강생들도 많이 보고 학생들도 많이 보고 했었지만은 저도 어차피 공부를 해서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지금 노무사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리는 아니지만 여러 강사님들 말씀 다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좋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건데 법학이라고 하면서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법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부들도 다른 과목들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험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험이라는 것은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냐면 보통은 이제 법학을 공부하시다 아니면 경영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2차 공부를 하다 보면 좀 깊게 들어가요. 왜냐하면 1차보다는 아무리 2차니까 좀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깊게 들어가다 보면 수험 외적으로 궁금증이 생겨서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5과목을 다 정리하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서 이제 시험장을 가야 되는데 나중에 이거를 머릿속에 다 넣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런데 너무 지엽적인 부분에 메모리 돼가지고 그거를 이해하려고 막 노력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래요. 특히 이제 수험이라고 하는 것은 요령이 필요해요. 요령이. 어떻게 보면 기술과 요령이라고 하는데
내가 강약을 조절해야 돼요. 근데 내가 강약 조절을 못하니까 학원을 다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학원을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서 이제 강사님들이 얘기한 그런 이제 뭐 중요한 부분, 안 중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하고 하는 부분인데 수험이라는 것은 요령이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모든 거를 내가 다 머릿속에 넣고서 가겠다 이런 마인드로 가시면은 공부를 아마 오랫동안 하시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 수험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정말 내가 머릿속에 다 넣고 공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합격하시고 대학원을 가시거나 박사과정을 받거나 이러면 좋아요. 근데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너무 욕심 부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보통 이제 GS 연기부터 욕심 부리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법 같은 게 비단 예를 한번 들자면 보통 노동법 총론 부분에서는 거의 시험이 안 나와요. 뭐 단결권이라든가 근로 3권 이런 부분에서는 시험이 안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학설의 대립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메모리 되셔가지고 이 학설에 대해서 어떻고 이 학설에 대해서 어떻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 처음에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나중에는 그렇게 공부하시면은 나중에 정말 양이 늘어납니다. 엄청나게 늘어나서 아마 암기하시기에는 힘드실 거예요,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험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령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강약 조절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요령과 관련해서 일단은 이제 수험이라고 하는 것은 딱 세 가지의 단계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돼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해하고 두 번째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 정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권화를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은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도 있고 기본서라는 건 교수님이 쓴 책을 기본서라고 해요. 법학에서는 수험가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수험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강사님들이 쓴 책이 보통 수험서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법전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서도 들고 가고 수험서도 들고 가고 법전 다 세 가지 다 들고 갈 수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들고 가려면 아마 여러분들 손이 아마 빠질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져갈 무기 하나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 무기가 단권화예요. 단권화. 책 하나는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계속 골책을. 시험장까지 그 시험 보기 전까지 들고 갈 책을 하나 들고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단권화예요. 그게 바로 이 정리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해, 정리, 암기. 요게 바로 수험 공부의 가장 큰 틀이라 보시면 돼요. 수험 공부에 있어서. 이해, 정리, 암기가 안 되면 사실상은 공부를 거의 안 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 정리, 암기 단계를 우리가 학원 프로그램을 한번 봤었을 때 대입을 해보자면 보통 GS 연기는 이해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 단계. 그래서 요때는 보통 회독수를 한 1, 2회 회독을 합니다. 회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책을 한번 다 보는 거를 회독이라고 해요, 보통. 그래서 이때는 보통 GS 연기가 우리가 9월부터 12월까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저랑 한번 따라가면서 1회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또 회독을 하셔서 한 최소 2회독 정도는 하셔야 돼요, 이 기간 동안. 그게 바로 이제 이해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GS 1기부터는 뭐가 되냐면 이때부터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이제 계속 정리예요, 정리. 근데 2기부터 3기는 이때는 이제 암기하셔도 됩니다. 근데 보통 아마 이제 수험을 하시다 보면은 1기부터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암기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1기 때부터 암기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2기 때 해줘도 되고 내가 일단 정리가 된 빨리 정리가 되면은 1기 때부터 암기하셔도 상관없는데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암기하는 거는 사실상 그게 머리에 많이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정리하시고 암기하는 그런 단계로 가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보통 1, 2회독 할 때는 이해 위주로 책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1, 2회독 보실 때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이지만은 책이 잘 안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공부하시는 거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잘 머리에 안 남고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수험생들한테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수험 과목들 뭐 노동법뿐만이 아니라 행정이라든가 뭐 민사소송법 아니면은 노동경제 이런 과목들을 보시다 보면은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요. 머리에 남는 게 없을 겁니다, 아마. 보통 한 요 정도 돼야 요 정도 언저리 돼야 그래도 머리에 좀 남아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는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무조건 암기에 포커스를 잡지 말고 무조건 이해 위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면
암기가 안 돼요. 나중에. 예를 들면 이해를 못 하시면 이해를 하고서 암기를 하면은 당연히 오래 남죠. 근데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암기하면 절대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일기 때는 요 기본 이론을 갖다가 이제 사례로 접목을 해서 답안 연습을 같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실전에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답안을 작성하는지에 대한 연습이 여기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때 정리 단계를 하셔야 되겠죠. 내 책에다가 연기 때 배웠던 것들을 이제 차곡차곡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때는 아예 그냥 기본 이론서를 아예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기 때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그 개정판이 나오는데 그 율노동법 책을 요때만 보고요. 요때는 아예 판례집으로 나갑니다. 저는. 그래서 요거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2회독 하셨다는 전제 하에서 최신 판례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 판례를 보통 한 140개 정도 볼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시험 보기 전까지 노동법은 사실 뭐 행정보다 판례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노동법이 가장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판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보다 훨씬 많습니다. 행정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많고 요 기간 동안에 새로운 판례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2023년도에 나오는 새로운 이슈 판례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제가 계속 프린트로 핸드아웃으로 나눠드립니다. 중간중간. 그래서 이런 판례들이 굉장히 이슈가 된 판례들이니까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기본적으로 내년에 나올 이제 1월달에 아마 그 판례집이 나올 건데 개정판이 나올 건데 그때 한 140개 정도 판례가 있지 않을까 이제 예상 조입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133선이라 해서 올해 시험 봤던 분들은 133개 플러스 알파로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올해 판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정판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프린트로 이제 나눠드렸고,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이제 새 책이 나오니까 내년에 나오는 판례들은 사실은 이제 프린트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33개 플러스 알파.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게 올해 예를 들면 보통 한 150개 정도 판례를 보고 갔던 것 같아요. 수강생들이. 그래서 이렇게 봤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단계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요때 이제 시험을 보시는데 시험을 볼 때 뭐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이제 감이 안 오시겠지만 이 수험 점수에 너무 연연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거에 일일비 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이번에는 못 봤다, 잘 봤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때 못 봐도 괜찮아요. 못 봐도 괜찮은데 이제 나중에 그 문제가 실전에 나왔을 땐 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요때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정리하는 거니까 시험이 임박했다고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게 또 있나? 내가 왜 이렇게 모르지? 이렇게 자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요때 모르는 게 나오는 게 오히려 고마운 겁니다. 내가 몰랐던 부분이 여기 또 있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급해하지 말아야 돼요. 조급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조급해하면 탈이 납니다. 탈이 나요. 그래서 보통 우리 한자 성어에 과유불급이라고 했죠. 예, 넘치면 탈이 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넘치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험이라고 하는 것은 수험에 필요한 양이 딱 정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서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장수생으로 갑니다. 예, 장수생으로. 여기서 10년 이상 공부를 하시고 소위 말하면 이제 신림동에 이제 낭인으로 남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 절대 넘치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수험은 항상 저기 나오지만은 요령껏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요령껏.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그 GS 연기 때 여러분들하고 뵀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안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다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회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회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제 책을 한번 다 보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다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내 머리에 내가 이해하느냐, 내용을 이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몇 회독했다 수험생들끼리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회독수가 많다고 해서 내가 더 잘 쓰고 내가 더 이해했냐,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회독을 하셔도 제대로 보시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거고 3회독을 했는데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회독수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회독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거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을 하셨지만 이제 선택을 하시고 이제 설명회를 이제 특강을 들으시는데 쉬운 길은 아닙니다. 쉬운 길은 아닌 거 여러분들 아시고서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시험의 합격률이 이제 작년에 아시겠죠? 6%였던 거, 그렇죠? 100명 중에 이제 6명만 이제 여기서 탈출해서 나가십니다. 그래서 94명은 이제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 수험이라는 것은 이게 오래 하면 할수록 내가 많이 알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령이 있어야 되거든요. 요령을 못하면, 봇부리면은 계속 공부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장수생이라고 해서 실력이 높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짧게 공부하셔도 요령껏 공부하신 분들이 합격을 해요. 그래서 오래 공부한다고 해서, 오래 붙은다고 해서, 내가 많이 한다고 해서 절대 합격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수험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겪으시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우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정해져죠. 누구나 다 우리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1년이라는 시간은 다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합격이냐 아니냐가 결정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누구나 다 중요해요. 내가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내시는 분들은 내년에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이 시간을 갖다가 아유 좀 힘들고 아유 좀 놀다 하지, 그러면은 바로 이제 또 추운 겨울을 내년에 또 맞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내가 따뜻한 겨울을 맞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1년의 플랜을 여러분들이 잘 짜셔서,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이제 학원 커리를 가시니까 학원 커리에 맞춰서 뭐 어떤 학원을 가시든, 일단 뭐 저희 학원 같은 경우 지금 제 커리가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지만은 뭐 저희 학원 예를 들면은 저 커리에 맞춰서 따라가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학원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학원엔 다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학원을 여러분들이 또 오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믿고서 이 커리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알차게 보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활용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실이란 말. 오늘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린 거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거, 절실하고, 두 번째 요령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키워드는, 그러니까 수험이라는 또는 공부 방법이라는 것은 요령과 절실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합격을. 그래서 아마 이제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뭐 기대감도 있으시고 또는 이제 긴장감도 있으시고 하겠지만은,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1년의 시간이 있잖아요. 제가 1년의 시간을 늘 비유하는 게 뭐냐면 마라톤에 비유를 하거든요. 마라톤이 42.19km를 뛰죠. 그렇죠?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부터 암기 들어가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뛰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여기서 슬럼프가 옵니다. 다음에 보통은 일반적으로 모든 수험생이 다 슬럼프를 겪는 기간이 언제쯤이냐면, 여기 봄바람 불 때 있죠. 이제 4월에서 이제 5월, 요때 되면 정말 이제 뛰쳐나가고 싶어요, 다들. 독서실에서 정말 다들 뛰쳐나오고 싶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랬는데, 개나리 피고 진달래도 피고 이제 데이트도 하고 싶고, 참 좋잖아요. 날씨도 좋고, 연애도 하고 싶고, 아니면 좋은 데 가서 커피도 마시고 싶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요때 되면은 누구나 다 한 번씩은 흔들려요. 누구나. 근데 요렇게 뛰잖아요.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면은 12월 전에부터 퍼집니다, 벌써. 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좀 퍼지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요때 또 연휴들이 좀 있잖아요. 또 연말이고 하니까 연말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친구들하고 송년회 한다는 둥, 크리스마스 보낸다는 둥, 이러다 보면은 12월은 정말 훅 갑니다. 그래서 내년 이제 1월이 되면은 이때부터 마음 잡고 공부해야지. 근데 12월 달에 놀았으니까 그 여운이 계속 남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또 이제 1월 달, 2월 달 되면 또 뭐가 있죠? 신정도 있고 이제 구정도 있잖아요.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 공부할 날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면 바로 뭐 되죠? 봄 돼요, 봄. 그러다 보면 또 마음 싱숭생숭해지죠. 그러다 보면 또 3, 4개월 또 훅 가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시험이 더워지고 시험 임박하고, 생각보다 금방 갑니다.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주어진 기간 안에 얼만큼 내가 절실하게 공부를 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템포를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강약 조절이라고 하죠. 공부라는 것은 강약 조절이 잘 돼야 돼. 그게 바로 요령이거든요. 요령. 그래서 강약 조절이 잘 돼야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저의 얘기를 들었지만은 아마 다른 선생님의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들어보신 사항들이 좀 공통된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을 한번 시도해 보시고, 다른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도 한번 공부해 보고 이렇게 공부해 보고 하시다가 나한테 맞는 게 어떤 거다라고 하면은 그걸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혀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더 노동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법학을 공부하신 분도 있고 법학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법리가 중요해요. 법리란 말을 많이 들을 텐데, 이 법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데 조문 플러스 판례입니다. 조문 플러스 판례. 그래서 조문과 판례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법리 적용을 하는데, 2차 시험은 쓰기 시험이에요. 쓰기 시험이고, 일단 법학은 케이스가 나옵니다. 사례가 나와요. 일반적인 인사노무관리나, 저는 경영조직은 모르는데 저는 이제 선택 과목이 이제 민사소송법을 했었는데, 인사노무의 예를 들면 인사노무는 사실 사례형으로 나오지는 않죠. 근데 이제 법학 과목은 행정이라든가 이제 민사소송법이라든가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다 사례형으로 나옵니다. 갑회사가 있는데 을이 어떻게 됐고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해서 논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례형이 나오는데, 요즘 추세는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 50점짜리 문제는 사실관계가 굉장히 길어요. 사실관계가. 요즘 노동법의 추세는 사실관계가 좀 길다는 거. 이 사실관계가 길다는 게 뭐냐면 그만큼 포섭할 사항이 많다라는 거예요. 포섭을 해줄. 포섭이란 건 뭐냐면 이 사실관계와 조문 판례를 사안에 적용하는 거를 포섭이라고 해요. 아직 좀 생소하고 잘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요거와 요거를 적용하는 것이 바로 포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섭이란 말을 아마 수험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포섭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쓸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안지의 양이 좀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추세는 사실관계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제 포섭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쓸 게 많아집니다. 그만큼 쓸 게 많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차별화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는 사람이 있고 놓치지 않는 사람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쓸 게 많다는 것이 사실 수험생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사실관계가 짧은 것이 포섭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쓸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러나 사실관계가 많아지면 굉장히 쓸 게 많아지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2차는 사례형이기 때문에 일단 이 조문과 판례, 이 사실관계는 일반적으로 이 조문에서 판례의 사실관계에서 각색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긴 합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판례의 사실관계, 그러니까 이 판례를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상은. 그러니까 그 핵심되는 판례를 적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GS 연기하고 1기 때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 작업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2기하고 3기 때 이제 풀어보는 건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 조문하고 판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조문은 우리가 다행히 법전을 주죠. 그렇죠? 이 법전을 주는데, 법전은 여러분들이 수험장으로 가져갈 수 있는 최후의 무기예요. 법학을 공부하신다고 하면은 법전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이 법전을 무겁다고 안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공부할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법전하고 친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헤맵니다. 왜냐하면 해당 문제 조문을 써야 되는데 조문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시간이 우리가 75분 안에 세 문제를 써야 돼요.
많이 쓰는 거하고, 물론 이제 핵심에 대해서 많이 쓰는 거하고 많이 못 쓰는 거하고는 당연히 점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조문을 빨리 찾아서 빨리 쓰는 게 중요하지, 이게 어디 있었지? 이러다 보면 시간 다 가요. 그럼 못 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전은 여러분들이 친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뭐 스마트폰을 많이 보시는데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이 수험장 가져가서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법전하고 친해지고 법전을 계속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건 언제까지? 수험장 들어갈 때까지 계속 들고 가셔야 돼요. 계속. 그래서 스마트폰 이런 거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 제가 스마트폰 보는 분들 아니면 복사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프린트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제가 호되게 이뻐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 법전은 꼭 같이 들고 다니시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법전하고 좀 친해지는 게 좋고, 그다음에 판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판례집이 있고, 그다음에 기본 이론서에 우리 수험서에 또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다 강사님들이,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들도 다 강사님 설명해 드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아마 요 사례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뭐 걱정이 되실 수는 있겠지만은 학원 커리를 잘 따라가신다고 한다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요. 뭐 쓰는 데 있어서 아마 답안지를 처음 보게 되면 이걸 내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요. 물론 이제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공부할 때 이 백지를 딱 보고서 내가 이걸 채워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채울까 뭐 이런 생각 하는데 다 채우게 됩니다. 나중 되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오늘 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하시게끔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뭐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하실 거예요. 특히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서를 보시는 분들, 이제 교수님 책을 보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요즘은 트렌드가, 제가 공부할 때는 교수님 기본서를 좀 많이 봤는데 요즘은 사실 트렌드가 교수님 기본서를 잘 안 봐요. 그러니까 교수님 기본서를 정리한 이런 수험세를 위주로 이제 보통 보는데요. 그거는 뭐 어떤 진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 수험서 등 기본서 등 뭐 공부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 뭐냐면 순공 시간이 뭔지 아세요?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이 사실 중요하긴 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이해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앉아 있는 시간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이 신림동의 평균을 좀 말씀드리자면, 헉 하시죠. 10시간 사실 하긴 좀 힘들어요. 이게 사실 밥 먹는 시간 빼고 24시간 중에 10시간 정도는 그래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요 정도 공부 못 하시면은 아마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순 공부 시간은 보통 한 10시간 정도 대시가 되고요. 그래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진짜 앉아서, 나중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었는데, 내가 앉아서 하루에 공부를 몇 시간 동안 하지? 이런 고민을 해보게 돼요. 누구나 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앉아있는 순공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최소한 10시간 이상은 앉아 있는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쉴 때 보통 이제 쉬잖아요. 이제 휴식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사실은 이제 같이 뭐 말도 하고, 왜냐하면 이 공부가 1년 동안 하기 때문에 되게 뭐랄까 좀 외롭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라는 게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사람들하고 말할 기회가 별로 없고, 만약 내가 이 주변에 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뭐 같이 뭐 스터디도 하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뭐 그렇지 않고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되게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루 종일 안 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뭐 지금은 사실은 쉬면서 같이 뭐 얘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는데요. 시험이 임박할 때는 사실 쉴 때는 혼자 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뭐 이건 꼭 진리는 아니지만 제 경험칙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누군가하고 이제 같이 쉬고 이러다 보면은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시험 임박해서 대화할 때 보통 이제 누구나 다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여운이 남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계속 남는 거죠. 앉아서도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시험 임박해서는 혼자 쉬는 게 가장 중요해요.
혼자 하시는 게 좋고, 그래야지만 이 여운도 안 났고 내가 그 시간에 그 공부에 대해서 집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시는 게 좀 좋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쉴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이야 뭐 처음 시작하니까 뭐 정보 교류도 하고 뭐 이러시는데, 사실은 뭐 여러분들 카페를 아마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카페를. 노무서와 관련한 카페에 들어가는데, 저는 뭐 항상 제 수업을 듣는 수학생들한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카페에 들어갈 시간에 공부해라 라고 얘기 드립니다. 거기에 글 남길 시간에 공부하는 게 좋고요. 제가 봤었을 때 거기에 글 남기신 분들 치고 합격하신 분 못 봤어요. 거기에 왜 공부할 시간에 글을 남기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카페에 들어가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학원을 선택하시고 달리시면은 거기에서 얻을 정보는 없어요, 사실. 처음에 학원이 뭐 학원에서 누가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걸 비교해 보기 위해서 보통 카페를 들어가지, 내가 공부를 딱 하고 시작한 이후에는 사실 카페에 들어갈 일은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카페에 기웃기웃 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카페에 들어갈 시간에 공부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카페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여러분들 공부에 방해될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시간은 뭐 이렇게 한번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 장황하게 얘기를 좀 했어요. 상하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서 공부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에는 요령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어진 기간을 누구나 다 동일하지만 그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절실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명심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뭐 노동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과목들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 노동법에 대해서 뭐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정리를 하자면 아까 전에 법리라는 건 조문과 판례, 이 조문과 판례 위주로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를 하셔야 되고, 법전은 항상 여러분들과 친구가 돼야 된다는 거, 항상 들고 다니셔야 되고, 무겁다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보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뒤에 뭐 저희 학원 같은 사물함 있으니까 사물함 넣어서 이제 수업 시간에 가지고 이제 쓰시는 건 괜찮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괜찮고,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시거나 이제 복사해서 오시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뻐해 드린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시간 조금 이제 쉬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최근, 오늘 아마 다 프린트 받으셨을 텐데요. 최근 기출문제 정리 한번 보면서 어떤 문제들이 좀 나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